아, 저 썩은 물에 실수로 빠지기라도 한다면, 아, 풀장 큰데 정말 크다. 압류, 또 압류. 무서워. 무너진 저 건물보다 압류 통지서 저게 더 무섭다 나는. 자, 안녕하세요. 강호의 발. 평화로운 계곡에 논이 펼쳐지고 있고 평화롭게 강호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수지 또한 평화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붕어 낚시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무덥고요. 습기도 엄청납니다. 펜션 한 구석에 족구도 하고 다용도 놀이 경기장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설치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역시 업자는 이걸로도 또 돈을 벌어갔습니다. 지금 보기 드물게 시골 국도변에 제법 규모가 큰 펜션 해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나무는 나무대로 철근 대로 지금 보다시피 엉망진창 자동차 경기. 2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대충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동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 좀 들까 이러면서 제가 한 10억 정도로 봤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건물 하나씩 한 2억씩 보고 그러면 5개니까 한 10억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따로 모텔이 한 3층짜리 정도 형태로 이제 저쪽에 또 있습니다. 같이 운영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장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변에 뭐 마땅히 볼 게 없고 러브 모텔 그것은 여기가 이제 워낙 외딴 곳이고 그것은 뭐 그렇게 뭐 떳떳한 그런 곳에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기는 사람 눈을 좀 피하기가 이 지역이 좋기 때문에 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허웠습니다. 완전히 예측을 빗나갔고 그 예측도 제가 이제 볼 때는 업자가 해줬습니다. 뭐 업자가 이야기할 때는 뭐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잘 된다 할 겁니다. 자, 뭐 가평 저 윗지방은 잘 된다고 가끔 댓글이 들어오는데 자, 그것도 정말로 편견입니다. 여기 통계치가 다 말하고 있거든요. 가평 특히 가평이 주로 많겠죠. 가평이나 남한강 뭐 일대 양평 이런 데도 42곳 뭐 안산 20곳 하승 15곳 모두 171곳이 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 통계치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정부가 통계치를 높게 불리한 통계치를 낮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하면은 개점 휴업하는 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보통은 통계를 넣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통계치를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똑같은 나라와 똑같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윗지방이 뭐 다르고 여기가 뭘 크게 다르겠습니까? 윗지방에 인구가 모여 있으면 그만큼 또 몰려 있고 또 업소는 난립하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이 카페도 그렇고 특히 펜션 이 사업의 가장 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자꾸 생깁니다. 레밍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밍이라 했죠. 계속 들여다 보니까 기존에 1년, 2년 전에 시작한 거 그럼 사실은 얼마 전에 시작하고 돈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 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천문대 영화관까지 이제 시설을 해 놓아야 됩니다. 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죠. 자꾸 옆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저 집만 간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닌데 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입장에서는 뭔가 한 개라도 농구 골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안 가는가 싶고 다 갖춰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이 듭니다. 이게 인간 심리가 그래 됩니다. 그래 되면 정말 집에 있는 요강단지까지 다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물난리 만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꼴이 되는 이유가, 그래도 불난리 만난 사람은 그래도 죄라도 좀 남죠. 사업이나 물난리를 날린 사람은 싹 다 날리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친척들 돈까지 빌려서 싹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시점 여기까지다 이런 게 없습니다. 막상 해보면 말이 쉽지 그래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하면은 그냥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부서진 저 건물 잔에 볼 거 뭐 있겠습니까? 자료 화면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 떠드는 설명을 위주로 듣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 저거 화면으로는 좀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50명 들어가도 놀만한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자, 돌아다니시는 직업이 사기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기꾼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사기꾼만 이제 내한테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상대도 해주나 봐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런 사기꾼, 이망배에 딱 써붙이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모두가 업자라는 이름으로 직책을 달고 계십니다. 사기꾼은. 예, 자, 실제로 돌아다니는 직업이 사기꾼 이런 건 없거든요. 다만 모두 각종 업자라는 직책을 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업자를 지금 까고 있는데 지금 악플이 달리면 전부 업자로 생각하겠습니다. 업자가 이제 나타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땅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땅을 조그만 엄청나게 싼 땅을 보고 거기 펜션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업자를 불러드렸겠죠. 들어봅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의 손 딱 거치는 순간 그냥 갑자기 그 이상한 땅이, 어중간한 그 땅이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제 변합니다. 이제 저것만 그 정도로 이제 펜션만 하나 딱 지어 올리면 사람을 그 쌔바닥 하나로 그냥 몇 달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강한 쌔바닥을, 강호의 쌔바닥 이런 거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예, 그 정도로 가만히 있을까? 그 쌔바닥이 세다는 연방 사람을 울고 웃고 또 그거를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이러면서 같이 한을 내게 만듭니다. 그런 없던 긍정의 에너지도 뽑아내는 그런 희망을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침부터 사장님 이러면서 생년 사실 찾아주지도 않던 인생에서 갑자기 업자들이 새우같이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막 폰이 터지고 자신을 찾아줍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벌써 기분이 좋은 것이죠. 이런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가지신 분이 아침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눈을 안 뜨시고 용트림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와 심지어는 이제 갑자기 몸에 좋다고 하면서 이거 좀 자셔보라 이러면서 용봉탕 한 팩, 한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가족은 관심도 없는데 가족보다 더 식구보다도 훨씬 챙겨주시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매주 한두 달 시간적 여유를 두가면서 공략을 하거든요. 갑자기 하라고 그래 안 합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여유까지 이렇게 부립니다. 왜냐, 이 한방에 저들도 이런 거를 며칠 그냥 삶아가지고 된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딱 나무를 보고 요거는 몇 칼 먹여야 된다, 아니면 이건 톱이다, 톱으로 절긍절긍 좀 썰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견적이 나옵니다. 저것들도 장사 하루 이틀 하는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구님들, 업자들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평생 당하고 삽니다. 이번에 당하고 다음에 또 땅 사가지고 또 당합니다. 제가 2탄 3 콤보로 당한 거 제가 옆에 식구로서 제가 봤습니다. 식구. 참 그 인간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런 이제 대우를 받고 보면 이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인간성의 인간이라면 뭔가 일이 설마 조금 잘못돼도 계획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해도 사후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제 살신성인하여 마무리를, 이게 만일에 안 됐을 때 요 살짝 남에 마지막 바보한테 이제 떠넘기고 나오는 출구 전략 이런 거를 지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마지막 바보들이 나래비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런 멘트까지 날려주시면 그때 이제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나는 잘못돼도 저래 할 놈들이 많구나. 그 어머니 얼마나 그럴까. 이런 업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저 바보들은 나래비로 줄을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 손 들고 나오겠다. 이런 빵상한 이런 희망찬 듣는 순간 그거 안 하면 정말 이상한 놈이 됩니다. 손바뀜이 사실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줄을 잘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항상 그 음식점에 뭐 새로 생겼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물찜집이 생겼다. 그 집에 새로 생겼는데 맛있다 하더라. 그 어린애도 아니고 그 집에 얼마 전에 뭐 딴 거 했는데 그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집에 맛있답니다. 근데 그 집에 또 몇 번 먹어보고 망하고 또 딴 거 생기면 또 맛있는 집 생겼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대중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 의식이 없는 거죠. 레밍입니다. 레밍. 자, 100군데 중에 이 한 군데는 잘 되겠지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지옥이지 어디 사는 곳입니까? 사실은 100군데 중에 한 20군데는 돼야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다. 20군데. 근데 실제로 20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까? 20군데가 안 됩니다. 우리는 확률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확률로 10%도 안 되는 확률, 5%도 안 되는 확률을 믿고 그 자기 전 재산을 빚까지 얻어가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까? 천하의 스타벅스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도 상권 분석 조금만 못하고 그 상권 분석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마케팅 팀에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유동인구 체크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 그 한 달 이상 그거 한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분석해도 사실은 100%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업자 말 듣고 와가지고 그 업자 말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빚까지 얻어서 저렇게 책임감 없이 저래 행동하고 망해 나가는 저런 모습. 이런 거를 보고 자 이래도 또 벌릴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고 이런 걸 보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또 이거 또 보고 또 제 말씀 또 듣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돌았으면 인간은 까먹기 때문에 또 돌았으면 내가 지금 상대하는 업자 이놈이 영향력이 좀 크거든요. 원래 시공간적으로 가깝게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또 안 된다. 또 마구니가 낀다. 그거 하고 싶으면 마구니입니다. 자, 마구니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